건강 정보가 톡톡, 건강 톡톡의 아나운서 정재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실 치료 후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담체외과 홍석균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담체외과 교수 홍석균입니다. 이 간암 치료가 끝났다고 해도 재발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함도 있으실 것 같은데 재발 확률이 높을까요, 간암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발이 높습니다. 간암 같은 경우에는 재발 확률이 50%, 5년에 50%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꽤 높네요. 맞아요. 5년 동안 결국 절반이 재발을 한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재발을 하게 되는 이유가 사실 극명한데요. 간 자체가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밭이 안 좋은 상태이다 보니까 치료를 하고 벌초를 하더라도 또다시 그 옆에 내지는 엉뚱한 곳에 잡초가 또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너무 깔끔한 설명이에요. 네. 바로 이해가 확 되는데. 아유, 다행입니다. 근데 그렇게 치면 간 이식을 받은 경우에는 비교적 건강한 간으로 그쵸. 이식을 받은 건데 이 경우에는 재발 확률이 또 달라질까요? 어우, 똑똑한 질문인데요. 재발을 그래도 합니다. 처음에 간암이 있었을 당시에 간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만큼 공격적일 경우에는 사실 간 밖에 폐라든지 아니면 피를 따라 떠도는 간암세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간을 다 없애서 밭을 다 갈아엎는다고 하더라도 떠돌던 간암세포가 다시 새로운 밭에 정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네요. 그것 때문에 한 15% 정도 재발을 하게 됩니다. 그렇네요. 관리를 꾸준히 잘해야겠습니다. 그래도 50%에 비하면 15%라는 숫자는 엄청난 그렇죠. 현저히 낮죠. 월등한 치료 효과이죠. 그렇네요. 그럼 이 수혜자는 공여자의 간 일부를 기증을 이식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간도 공여자처럼 다시 크기가 커지는지 좀 맞습니다. 궁금하더라고요. 도마뱀 꼬리가 잘렸을 때 도마뱀 꼬리가 똑같이 생기는 것처럼 재생을 하는 건 아닌데요. 부피가 부푸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한 달 반, 두 달이 지나고 나면 원래 용적의 한 90%까지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식을 받을 때 보통 몇 퍼센트 정도 이식을 받아요? 우측 간을 보통 성인 같은 경우에는 기증을 하게 되는데요. 우측 간이 정상인에서는 한 35에서 40%를 남기는 우측 간이 결국 한 65에서 한 60%, 70% 이 정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럼 그게 얼마나 커지는? 90%? 그게 90%, 전체 간의 한 90%까지 커지게 됩니다. 너무 신기한데요? 네. 그러면 간암 치료 후에라도 이 갑자기 나타나는 증상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건 바로 병원에 가야 하는 증상이다 하는 증상도 있을까요? 발열이 뭐 38도 내지 39도 이상 하루 이틀 계속 지속이 된다. 이럴 경우에는 외래나 아니면 급할 경우에는 응급실로라도 빠르게 한번 방문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 밖에 황달, 아까 언급이 잠깐 나왔었는데 눈동자가 갑자기 노래진다든지 갑자기 또 새롭게 복수가 차는 것처럼 느낀다든지 복통이 심하게 생긴다든지 이럴 경우는 병원에 한번 빨리 방문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뭐 감기, 몸살 맞습니다. 같은 경우가 같이 왔을 때도 우선 병원에 가는 게 나을까요? 간이식 같은 경우는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면역 억제제라고 해서 약을 계속 복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흔한 감기나 아니면 다른 종류의 감염이 있었을 때 그걸 이겨낼 수가 없게 됩니다. 취약하네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항생제 치료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빠르게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히 간이식 환자 같은 경우에는 발열이 있다라고 하면은 무시할 게 아니고 빠르게 병원을 한번 방문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재발을 막기 위해 평소에 좀 꼭 챙겨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우스갯소리로 간에 좋을 것 같은 것만 하지 말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간에 좋을 것 같은데 하지 말라. 네, 맞아요. 이 주변에서 이런 게 좋다더라, 뭐 저런 게 좋다더라, 맞아요. 검색을 하고 주변 분들이 또 이런 게 좋대 하면 또 그걸 고스란히 또 하거든요. 그래서 건강 보조제, 뭐 단백질 파우더 이런 것도 많이 복용을 하시는데 그런 것 때문에 갑자기 황달이 생긴다든지 간 기능이 떨어진다든지 문제가 생긴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궁금했던 게 요즘 뭐 단백질 파우더 소비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그래서 간 기능이 떨어지는 젊은 환자들이 많이 늘었다 이렇게 들었는데 기증을 하기 위해서 어머님이나 아버님을 위해서 내가 기증을 해야겠다 마음 먹고 헬스 트레이너 분이 한 분 오신 적이 있어요. 근데 피 검사를 나갔더니 간 기능 수치가 많이 높아져 있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단백질 파우더를 계속 복용을 하고 그러면서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물론 모든 단백질 파우더가 다 나쁘다라는 뜻은 아닌데요.
종종 이렇게 단백질 파우더를 먹으면서 간 수치가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단백질 파우더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그럼 식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식습관이 좋을지도 좀 알려주세요. 시금치 먹어도 돼요? 멸치 먹어도 돼요? 이런 질문은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통상적인 식탁에 오르내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 골고루 다 드셔도 됩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민간요법이나 식이요법 이런 것만 조금 조심하면 맞아요. 될까요? 근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런 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건강에 좋다는데 안 할 수가 근데 없잖아요. 대부분은 그게 간이 안 좋은 분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그래서 절대 그런 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공여자는 원래 건강한 간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네. 그분들도 이런 식습관을 잘 지켜야 할까요? 특히 초반에 한 달 내지 2달까지는 조금 주의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엄밀히 말하면 한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는 정상인에 가깝다, 그냥 수술 전과 똑같다라고 표현을 하긴 하고요. 다만 아무리 기증자여도 저희가 1년 내지 2년에 한 번씩은 네. 건강검진을 좀 받는 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사실 이 건강을 챙길 때는 식단과 운동 이게 바탕이잖아요. 그쵸. 그럼 이 운동도 좀 슬슬 시작하면 좋을 것 같다는 네, 생각도 맞아요. 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런 운동은 치료 후 언제부터 어떤 운동을 시작하면 좋을까요? 근데 간이식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면 한 달 정도가 지나고 나면 사실은 회사원이거나 학생이거나 그러면 조심스레 조금 해봐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고요. 네. 한 3개월 정도부터는 뭐 회사, 학교 다 다녀도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도 간이 안 좋아서 간이식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감염에 취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거는 한 6개월까지는 좀 피했다가 다니라라고 말을 하고요. 운동 같은 경우에도 복근에 힘이 들어갈 만한 큰 운동이 아니라면 한 3개월 정도부터는 가벼운 조깅이나 이런 건 해도 된다라고 말을 하고 6개월 정도부터는 웬만한 운동 다 해도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여자는 수술 끝난 후에 바로 운동을 해도 될까요? 가볍게 뭐 뛰거나 조깅하거나 빠르게 걷거나 이런 거는 한 달 정도부터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럼 한 달 정도면 걷거나 조깅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럼 한 달 걷는 거는 전은요? 그 전에도 가능합니다. 태어날 저는 때부터 걷는 건 그래서 가능하고요. 누워만 있어야 되는 줄 알고 방금 아닙니다. 조금 놀랐습니다. 네. 공여자, 기증자 같은 경우에는 4일째, 5일째 태어난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때부터 이미 다 걷고 일상생활하는 건 지장이 없는데요. 네네. 그래도 아무래도 좀 불편하고 할 수 있으니까 한 달 정도 쉬었다가 복귀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면 치료가 끝난 후에 병원을 얼마나 자주 가야 될지도 궁금해요. 간이식 같은 경우는 초반에는 1주 내지 2주에 한 번씩 계속 방문을 해야 되고요. 네. 그러면서 차츰차츰 뭐 한 달, 2달, 3달, 4달, 6달 늘려가게 되고요. 간 절제 같은 경우는 사실 초반에 한 2, 3주 만에 한 번 외래를 방문하고 네. 거기에서 문제가 없다면 3개월 내지 4개월에 한 번씩 방문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병원에 방문해서 뭘 하는 거예요? 방문을 기본적인 피 검사를 통해서 간 기능 수치가 괜찮은지 네. 그리고 영상 검사라고 해서 초음파 필요하다면은 CT나 MRI를 통해서 간암이 있었던 분이라면 간암이 재발하는 건 아닌지 주기적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럼 공여자도 꾸준히 병원을 다녀야 되는 걸까요? 공여자도 초반에는 한 번, 뭐 2, 3주에 한 번 오고요. 그 네. 다음에 한 4개월 정도 있다 오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1년 내지 2년에 한 번씩은 건강검진 차원에서라도 한번 확인을 받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체적인 회복뿐 아니라 정신적, 마음 맞아요. 건강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맞습니다. 이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라고 하듯이 간암 재발에도 영향을 좀 끼칠지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전체적인 면역 기능이 좀 떨어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면역이 그렇지 않아도 떨어져 있는데 스트레스를 받아서 면역 기능이 더 떨어져 있다 네. 한다면 아무래도 감염이나 이런 데 더 취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조금 더 풀 수 있는지 이런 걸 고민해보고 해결 방안을 찾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암 치료 후 회복을 돕는 핵심 관리 가이드입니다. 첫째, 복부 통증, 체중 감소, 황달 등 새로운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둘째, 정기 검사는 6개월 간격으로 꾸준히 받아야 합니다. 셋째, 식사는 자극적이지 않게 균형 있게 유지하고 음주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넷째, 운동은 무리하지 말고 걷기부터 천천히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는 재발을 부를 수 있으므로 평소에도 잘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네, 그럼 오늘 이렇게 간암 치료 이후 재발 방지와 건강한 일상 회복까지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치료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정기적인 검사와 생활 습관 관리로 건강 꼭 건강하게 유지하시길 바라고요. 함께해 주신 홍석균 교수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건강 정보가 톡톡 튀는 시간 건강톡톡의 아나운서 정재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